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대입에서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 비중이 2.5%포인트 증가해 76.2%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에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인원 34만 8,834명 중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6만 5,862명으로 전체의 76.2%에 달합니다.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2%포인트 증가해 전체 모집 인원의 65.9%인 22만 9,881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전형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3.8%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요. 이는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대에서 논술 전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수능 영어 영역은 수시 83개교, 정시 12개교가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는데요. 현재 고2 학생들은 수시 모집 비중이 더욱 커진 것을 고려해 평소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커진 국어와 수학 등 영역 대비에 힘써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합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체육특기생들이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1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신 성적이나 수능 등에서 상위 70%에 들지 못하면 두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내신에 둘지 수능에 둘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육특기생들이 재학 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학칙대로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이상 받으면 퇴학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두 대학의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체육특기생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가 근절될지 주목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늦어도 올 가을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에듀 입시연구소장이신 최승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3이 되면 유독 더 배고프고 더 잠이 오고 또 더 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5월 연휴가 많이 껴서 이제 학생들이 그 유혹을 잘 견뎌내야 될 텐데요. 그 중간고사 이후에 자신의 전략을 좀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니까 반드시 그 유혹을 잘 통제해서 남은 입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징검다리 같은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 숭덕여자고등학교 유성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죠? 중간고사 끝난 학교도 있고 지금 마지막 하루나 이틀 남겨놓은 학교도 있을 텐데 기대만큼 아마 본인이 생각대로 잘 치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기대가 많은데 그만큼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상대평가에서 모두가 다 힘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이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여유를 갖고 이제 곧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시간을 잘 보내면서 이제 6월달 모의평가가 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고 교사 김호성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6월 모의평가가 곧 다가옵니다. 일단 3월과 4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국연 학력평가를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부족했던 점,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다 이제 메모했을 텐데, 그런 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실 내에서 모든 친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자층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중앙대 기계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자동차 엔지니어고요. 좌우명은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자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관심이 계속되어서 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과연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혼란, 탐구 활동, 외국인 봉사 활동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최승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혼란, 목표대학 종합전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그 혼란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학생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학생이 논술 전형과 그 종합 전형 사이에 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 다를 쓰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전형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매우 혼란을 겪으면서 대입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을 좀 더 현실화해서 종합 전형 가능 여부를 이제 교내 진학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다음에 목표 전형을 확실하게 정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성호 선생님의 키워드는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탐구 활동과 성적 변화 추이 그리고 하향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보니까 비교과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탐구 활동을 자동차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교과와 관련해서 탐구 활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 변화 추이가 비교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과를 좀 살리면서 교과 변화 추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을 해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과가 자동차 공학이라든가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라면은 학과를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으로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학과를 고정하고 대학을 하향 지원하라는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호선 선생님의 키워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외국인 봉사 활동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동아리 활동을 좀 2학년 때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 가지 키워드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 대상 어떤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독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중앙대 기계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호성 선생님 50점, 유성호 선생님 60점, 최승혜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25등급, 수학 3.5등급, 영어 2.72등급, 과학 3.1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0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수위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4.66등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과형 4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화학원 3등급, 지구과학원 2등급으로 평균 2.6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을 유지, 영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승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좀 분석을 해드리면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 하락폭이 큰데요.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특히 수학 성적 하락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중앙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자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이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논술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내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학생? 네. 혹시 본인 입시 전략이 종합 전형을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논술 전형을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합과 논술을 다 같이 쓰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원래는 둘 다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 성적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논술을 포기할까 생각하고. 아, 논술을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입시 전략에 따라서 내신과 수능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합 전형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반드시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대한 관리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합 전형을 사실 추천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논술 같은 경우에 중앙대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술에서 반영되는 내신은 제일 미미하고요. 사실은 논술과 수능 최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물론 6장을 다 논술만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과 전략도 해주시죠, 선생님. 네,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분위 성적 기준으로 지금 가천대학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사고임을 감안했을 때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주요 대학을 쓰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성적이 특히 또 모의고사에도 치명적입니다. 이게 정시로 갔을 때는 특히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자사고임을 강조하는데 보통 자사고 학생들이 이 정도 내신이면 모의고사 성적이 이거보다는 좋거든요. 근데 아마도 학생이 학교 생활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느라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걸 떠올려서 종합전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을 활용한다면 본인이 지금 수능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내신 준비, 그리고 기말고사, 그리고 서류 준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기계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우성 선생님 50점, 유성호 선생님 60점, 최승혜 선생님 40점을 주셨습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전형을 도전해 보겠다라고 종합 전형으로 했는데, 사실은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전형이 과제 탐구라든가 혹은 수상 실적이라든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는 교과 성적도 함께 아울러서 보면서 역량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비교과와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은 좀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교과 성적의 추이가 좀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수상 실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도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비교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회장이라든가 혹은 학생회 활동한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일 수도 있지만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에는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뭐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질문지에 보니까 우리 학생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있었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네. 활동이 학교 내 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한 활동인지 궁금하네요. 그 학교 내 활동입니다. 학교 내에서 활동인데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몇몇 학생들이 같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활동이 학교 안에서 있었는데 누락이 됐다면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학교 내 활동으로서 기록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선생님. 네네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있어서 강점은 진로 탐구 활동이라고 비교적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약점은 교내 수상 실적입니다. 2학년 때 수학과 관련된 과제 탐구 활동을 잘 했어요. 보니까 발표에 참여해서 보고서도 쓰고 적절하게 공학 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잘 해냈어요. 이런 대목은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교내 수상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탐구형 인재에서는 수상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인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라든가 혹은 실험이라든가 혹은 경치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많이 없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렇다면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우리 학생이 아까 얘기하기를 이제 논술을 놓고 종합전형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아까 처음에 제가 화두로 얘기했었던 하향 안정 지원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를 좀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보면은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보완할 것들이 수상과 동아리 활동 중에 좀 있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공학과 관련된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보고서도 좀 써보고 3학년에서 바쁘겠지만은 그리고 나름대로 토론대회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3학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상 실적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교내 경시대회라든가 혹은 실험 보고서 대회 같은 것을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서 수상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또 제공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은 국민대 기계시스템 공학 전공 국민 프론티어 전형, 유성우 선생님 국민대 자동차 IT 융합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최승혜 선생님은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호성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시 전형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저도 한번 질문 하나 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좀 이렇게 특수한 어떤 전공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나 의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공에 대한 그런 적합성이나 어떤 그런 본인이 어떤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혹시 본인은 좀 알고 있나요? 제가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또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상위권 대학인데 혹시 좀 본인이 어떤 전형에 맞는 대학을 좀 더 이렇게 눈높이를 좀 넓힐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일단 추천 전형으로 아까 국민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에 좀 이렇게 우리 학생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이제 학생부 교과나 뭐 비교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높은 어떤 그런 수위에 어떤 올라와 있다면 좀 더 상위권 대학에서 경쟁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원한다면 좀 더 이제 중하위권 대학에서 어떤 본인의 강점을 세운 어떤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우선 선생님께서 국민대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 전공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 전공이고요.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이고요. 이제 올해 이제 19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약 이제 7대1 정도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통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1단계는 서류 100% 이제 3배를 선발하고요. 2단계 때 이제 그 서류 70%와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돼서 면접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작습니다. 보통은 이제 많이 하는 대학은 한 50%, 60% 또는 적게 해도 한 40% 하는 대학이 요즘 추세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서류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했듯이 이제 학생부에 없는 내용 또는 학생부에 좀 부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교사 추천서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자기소개서만 대학에서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뭐 자기 주도성, 그다음에 뭐 도전 정신, 전공 적합성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는데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요구하는 대학이 이제 국민대가 되기 때문에 국민 프론티어 전형 말 그대로 뭔가 도전 정신이 있으면서 인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찾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어떤 인성, 자기가 교내 활동을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겪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그 평가 항목 중에서 자기주도성이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자기소개서 명확히 표현한 다음에 혹시나 이제 2단계 면접을 가게 되면 거기서 어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어울리는 전형이다 생각이 들고, 작년에 보통 여기 합격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제 학생부 교과, 물론 정성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궁금하기 때문에 발표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까지 2학년까지는 3.08에 해당하는 점수를 갖고 있지만 여기는 보통 2점 후반대 학생들이 보통 합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어떤 그런 기계와 관련된 학과들은 3점대 한 중반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에게 제가 이제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죠.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런 내신 성적을 좀 반드시 상승을 시켜야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적합하게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와 같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업 역량과 관련된 수상 기록, 반드시 교과 우수성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특히 이제 자동차 공학 쪽이다 보니까 그런 수학이나 공학과 관련된 교내 대회가 있다면 3학년 때 한번 더 도전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수상에 대한 어떤 기록을 좀 1회라도 좀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국민대학교를 이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선 선생님께서 국민대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국민 프론티어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국민대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국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은 단계별 전형인데요.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2단계 면접 비율이 40%에서 30%로 줄은 부분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비면접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국민 지역 인재로 나누어져서 선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 번에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서류평가 점수를 70% 그리고 교과 성적 전형을 30% 반영해서 학생들의 서류평가를 높게 보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년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3개의 세부 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스템공학과 융합기계 그리고 에너지 기계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기계공학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계 시스템, 동력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융합기계는 로봇이라든가 나노 바이오 분야까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와 친환경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는 휴먼 테크놀로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도 국민대를 추천해 주셨어요. 국민대 자동차 IT 융합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김현 선생님하고 마음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아마도 이 자동차 쪽을 좀 전공한다고 그래서 저는 학과를 좀 바꿔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좀 연구했다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국민대학교에 있는 자동차 IT 융합학과를 프론티어 전형으로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 전형 방법이라든가 평가 방법은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거하고 똑같고요. 작년에 모집인은 11명이었고요. 경쟁률은 5.6대 1 정도로 기계과보다는 조금 좀 낮은 것 같았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원래 자동차 공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자동차 공학 쪽을 지원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지만 국민대학교 자동차 IT 융합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 학생이 고민을 해봐서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승희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사실은 학생이 들으면 무슨 컴퓨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컴퓨터 쪽을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저도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기계 장치보다는 컴퓨터 장치라고 이제 자동차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하는 이유는 한번 본인이 진로에 대한 고민, 학과 선택을 한 번 더 다시 다양하게 해보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제 이 학과를 추천한 거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입학 결과를 좀 확인해 봤더니 홈페이지에서 건국대학교 합격이 좀 많더라고요. 좀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국대학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 됐고 꼭 대학교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